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협상에 대한 해결 단계까지 내용 탐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협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협상을 하는가, 이게 핵심이죠. 효과와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재민과 정연이 얻게 될 이익이 있어야겠죠. 협상을 하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죠. 자, 재민이 얻게 된 이익과 정연이 얻게 된 이익을 서로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자, 재민이는 주중에는 음악실에서 하고요. 주말에는 교실에서 합창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정연이는 음악실 청소 부담을 줄이고, 그래서 청소는 누가 하기로 했어요? 재민이네 반에서 같이 도와주기로 했죠. 주말에 강사 연수를 받으며 집중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이런 협상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사라진 건 아니지만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타협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민과 정연이 서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끝까지 내세웠다면 협상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아주 갈등 관계로 치우칠 수 있게 되겠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죠. 결렬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교쓸 거야. 우린 주말에 우리 반에 쓸게 막 쓸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왜 너들만 잘났냐 우리도 써야지 이렇게 계속 했다면 서로 같이 갈등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음악실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서로의 갈등 관계가 이제 지속되고 이것이 너무 이렇게 좀 할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불만이 터져서 서로 이렇게 뭐 틀어지게 되고 화를 내고 싸울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반 협상이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이죠. 협상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 개인의 갈등 사이, 집단 사이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과 주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갈등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에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협상은 이런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갈등이 일어난 것을 최대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과의 그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 협상가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중요성, 그래서 앞으로 협상가를 많이 키워보죠. 협상가, 네고시에이션 이런 식으로 협상을 계속 하려고 하고 이런 전문적으로 협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있는 것이죠. 자, 볼까요? 여러분도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겠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리더가 된 사람은 이렇게 협상을 잘하고 이런 갈등 관계를 잘 조정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협상에서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을 살펴보고 의사소통 태도를 평가해보자. 우리가 이제 한번 그것을 이제 알아보고 평가해보는 이 단계에 있는 거죠. 자, 이 평가라는 단계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고차원적 단계예요. 고차원적 사고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재민과 정연이 바다에 앞서 떠올린 생각을 빈칸에 적어보면서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해보자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협상을 어떻게 해나가고 또 조정했는지 그런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바다에서 진정하라는 듯 손을 내리며 정연아, 너희 동아리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 라고 했죠. 이 부분은 대체 어떤 생각일까요? 그렇죠.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들이댄 상황에서는 협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대하면 이게 협상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처지를 이해하면서 있는 게 좋겠어 라고 이제 떠올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내리며 정연아 너의 통화 취한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협상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가 많죠. 야, 화가 나는데 막 이럴 때. 근데 이제 감정적이 화가 난다고 다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협상이 안 되겠죠. 그렇죠? 서로 이성적인 부분에서 상대의 생각이나 처지를 이해하는 게 좋겠죠. 아,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 요일과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이 연습 시간을 조정하겠어.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이거죠. 고개를 갸우뚱하는 걸 보니 재민이가 내 말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말의 의도나 핵심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겠어. 이런 부분에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왜?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었어. 그렇죠. 왜냐하면 재민이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 오해 소지를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말의 의도와 핵심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 요일과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연수 시간을 조정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도에서 이런 정연이의 발화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이 말했죠. 비언어적이죠. 이제 여기서 준언어적이라는 것은 이제 반투음의 말이에요. 다시 말해 소리 있는 거죠. 소리. 큰 소리로 이런 것은 이제 준언어적인 것이죠. 비언어적인 것은 소리가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만 그렇죠. 행동이나 그렇죠. 몸짓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용해서 내가 재민이의 말 공감을 드러내야겠어라 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입장만 강요할 수는 없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상대방께 반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 호응을 해줘야죠. 맞다 하면 맞다, 아니라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 공감을 통해서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준에 따라 재미인과 정의의 의사소통 과정을 평가해보고 개선에 필요한 발화를 찾아서 고쳐보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평가해보고 점검하는 경우이죠. 자, 감정적이 된 것은 어딜까 찾아보면 돼요. 먼저 이제 이런 협상할 때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 있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되죠. 여기죠. 흥분한 목소리, 이게 감정적으로 되는 부분이죠. 목소리로 교원에서 열린 합창대회, 학교에서 대표하여 나간 외부 대회가 같니? 이것은 뭐냐면 그렇죠. 정연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더 중요해. 너희보다 우리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어법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요. 잘못 생각했다가는 야 너희만 중요하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무시하는 발화가 될 수 있어요. 재미인의 반을 무시하는 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차분한 목소리로 교내 합창 대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학교를 대표하여 외부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더 크다와 같은 정중어법 이런 발화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를 어떻게 한다? 존중해야 된다는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상대를 무시하거나 이런 발화는 상대를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친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존중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는 말하기, 이런 말하기를 통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 자, 이제 학습활동 생각 펼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생각 펼치어서 우리가 이런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좀 넓게 펼쳐서 활동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보고 그중 직접 협상해 볼 문제가 있는지 정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학습을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이제 일단은 이제 이걸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것이 있었어요. 자, 봅시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저희들도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잖아요. 동물을 키울 때 소리가 나지 않게끔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시끄러운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이를 반대한 주민 사이의 갈등이 있지요. 그래서 반려동물 못 키우게 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포츠 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한 나라 사이에서 대회 운영의 구체적 방법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하려고 할 경우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겠죠. 한일 월드컵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학교 시설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과 학생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는 학교 사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지역 주민은 이제 좀 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더 하고 싶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쓰레기 수거장 특정만 설치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정부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 사이의 갈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잘못 생각하면 이게 지역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비칠 수도 있겠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 잘 협상을 통해서 이제 각각이 이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양보하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향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학교 시설을 전문 개방을 하는 지역 주민과 학생 안전과 교육을 위해로 반대하는 학교사의 갈등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펼쳐보자, 이렇게 한번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선정 활동을 해서 맡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는 것이죠. 협상 준비 계획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실 전면 개방을 전면 반대 학교 측 입장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측의 요구사항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시설을 전면 개방할 수 없다.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쪽에서는 개방해달라 이렇게 하겠죠. 개방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죠. 예상되는 상대 측의 요구사항은 뭐겠어요? 학교가 공공시설이다. 여기서 이제 공공시설을 얘기하겠네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운동장, 그 다음에 체육관, 그 다음에 도서관, 시청각식, 주차장식 이런 시설을 개방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 온다는 것이죠. 입장 차이를 확인해야겠죠. 개방을 원하는 분들은 이런 입장일 거야 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는 것이죠. 서로가 잘 입장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양보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은 대체 뭐냐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가 참 애매하죠. 제한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시간적인 거하고 이제 시설 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신 뭐 얻는 것도 있어야겠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 이용비라거나 또는 뭐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지역사회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학생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조건이 있으면 학교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이제 협상이 가능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개방만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을 해주는 대신 우리가 대신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대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대안. 우리가 학교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대신 뭐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걸 해준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대안적인 측면을 제시해줘야겠죠. 협상에서 이 대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작성 준비 계획서를 바탕으로 협상 장면을 녹화하면서 협상을 여러분들 해보면 되겠죠. 자, 한번 녹화하면서 협상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볼까요?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지역 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장이 이제 있는 거죠. 개방을 해달라 이런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의 수가 부족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주택가 인근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별도 시설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시청학시, 주차장, 학교시설 전면 개방이 좋겠다. 야,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같죠?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학교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불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면 감정처럼 말하면 안 되겠죠? 주민들 건강 증진과 생활 편의는 학교 시설에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교 시설 개방 의사가 없습니다. 이야, 이게 너무 단호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학교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학교 측에 이를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등 팍 첨예하게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우리 학교 대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입장을 말하는 거죠. 정규 수업 외에도 교과 학습, 예체능, 문화활동, 다양한 방과 프로그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동아리 활동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주중 야간에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어 시설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우리 여건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주민 대표가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학교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며 상호 이익을 얻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대표님께서도 이제 동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보도되었듯이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학교 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외부인의 침입이 많아져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대표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죠. 결국 학교 측 입장은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저희도 그 생각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학교 측 제안처럼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협의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뭐죠? 학교 학생의 안전이죠. 안전.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좋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체육시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교는 안전이고 주민들은 뭐다? 체육시설이다. 두 개가 딱 있네요. 운동장과 체육관은 학생들이 교실에 위치한 건물과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설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외부인과 학생의 동선이 달라 학생들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설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두 개가 나온 거죠. 학생 안전 문제와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서로 맞아떨어질 수가 있겠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성을 찾는 거죠.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교 대표에서는 시간이 방과 프로그램이 주중에 6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7시부터 자율학습이 시작되는데 운동장을 야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이나 불빛 등으로 인해 자율학습에 방해가 받을 수 있겠죠. 주중에는 저녁 7시 이후에 체육관만 개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이 그렇다면 주민들 체육시설 이용수가 가장 많은 주말만큼은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전면 개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7시 이후에 주민들이 막 나와서 운동을 하기 좀 힘들겠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니까 뭐라고 하냐 했더니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주말에도 예체능,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해 학생들 교육활동에 방해할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어렵네요. 그렇죠? 주말도 안 되고 저녁 7시 이것도 힘들고 그렇다면 주민들의 동호회 활동과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연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계. 축구나 배드민턴 등 동호 회원들의 재능 기부 차원에서 주말에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학생의 취미 활동도 보장받을 수 있고 주민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 좋은 방안이죠. 연계라고 하는 거 하나만. 여기 학생은 학생, 주민은 주민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뭐다? 같이 연계하자.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좋은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 대표에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토요 예체능 프로그램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연계 가능하다는 거죠. 학생들의 교육 지출도 줄일 수 있고요. 주민 대표가 앞으로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만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협상이 계속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발도 줄일 것입니다. 왜? 연계할 수 있고 비용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협상 내용을 정해 봅시다. 주중에는 이제 7시 이후에 체육관을 하고 주말에는 운동장과 체육관을 모두 개방하겠습니다. 주민 동호회에서 재능 기부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후 학교의 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합의안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학교 측은 주중에는 저녁 7시 이후에 체육관을, 주말에는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하는데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 시설의 개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주민 측은 동호회 재능 기부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합의안을 도출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합의안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각각의 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다른 합의안을 또 마련해서 또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해 가야겠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 각각 의견들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합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협상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제 5번째 자신 의사소통 과정을 평가해보고 개선할 점을 논의해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뭐 이런 것은 이제 아까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불쾌한 목소리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학교 시설 개방에 마음이 없습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우호적인 자세로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는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이런 감정적인 감정을 가진 감정적 대응은 우리가 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볼까요?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협상의 개념.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익과 주장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 갈등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는 거. 이것이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가 협상이다. 그래서 협상에는 시작과 조정과 해결 단계가 있다. 시작 단계에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와 처지의 관점, 어떤 관점인지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죠? 해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가는 이런 과정 협상의 절차이다. 시작, 조정, 해결. 이것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의사소통 과정과 태도의 점검 및 조정을 봅니까? 점검 및 조정의 필요성 당연히 있죠. 효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제, 목적, 대화, 상대, 담화, 유형 등 의사소통의 요소를 고려하여서 자기가 듣고 말하는 행위의 적절성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점검하는 이 부분이 어디 나왔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페이지, 이 151페이지 다 나와 있잖아요. 점검 및 조정의 방법으로는 뭐냐?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고 적절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 발화 태도의 핵심을 파악하고
상대 처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자세로 의사소통에 임한다. 이런 것은 가장 이제 점검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어떤 공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감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공감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깊이 있는 이제 그 수업을 해볼까요? 스스로 답해볼까요? 라고 한 게 있어요. 141페이지 보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써보자. 협상은 양보와 설득을 통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찾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의사소통의 목적과 주제, 청자, 담화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답을 써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창의 융합 활동인데요. 여기까지 같이 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융합 활동, 이건 어떤 소설이죠? 예, 김유정 소설이죠. 그렇죠. 김유정 소설의 이 소설가님은 주로 어둡고 삭막한 농촌 배경을 배경으로 농민들의 궁핍한 삶을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해학적인 시각이 중요하죠. 범범, 동백꽃, 마무방 등을 이제 만들어 지으셨죠. 이것은 현대 소설이고요. 단편 소설이고 농촌 소설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해학적, 많이 웃깁니다. 토속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토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토는 이제 그 지역적인 거니까요. 시간은 1930년대 봄이에요. 그러니까 어딜까요? 일제 강점기죠. 일제 강점기. 우리가 소설을 배웠어요. 소설에서 뭐가 중요하다? 인물, 그쵸? 사건, 배경, 갈등, 시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시간을 보는 거죠.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점은 1인칭 내가 들어가서 있네요. 내가 있고요. 나와 점순이의 성례, 결혼 문제예요.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죠. 성례를 둘러싼 장인과 나의 갈등과 대립이 이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사건. 여기서 갈등, 사건과 사건 속에서 뭐가 있어요?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산골 남녀 순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갈등 이게 생겨났네요. 성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쉽게 허락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인 것 같죠? 한번 볼까요? 자, 특징들은 해학적인 표현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고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로 해상을 하는 거죠. 장인어른이 이랬다 이렇게 하면 해상을 하는 거예요. 결말을 결정으로 삽입하여 해학성을 강조하고 끝을 맺었죠. 토속어, 비속어는 이제 그 욕설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어체는 이제 말하듯이 하는 것들 사용하여서 생동감 있게 표현했어요. 마치 진짜 시골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도는 이제 발단입니다. 바로 나는 점순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대릴 사이는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을 목적으로 이렇게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3년 7개월을 돈을 받지 않고 일만 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결혼 시켜줘, 안 시켜줘?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데 점순이가 갑자기 나한테 충동질을 하죠. 야, 그 말도 못하냐, 바보야?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구장의 판단을 받으러 가지만 오히려 구장도 이제 점순이 아버지가 이제 마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름의 말을 힘이 세니까 해유당하고 뭉태의 비난을 받죠. 그래서 절정에 와서는 점순이 두 번째 충동질을 하니까 장인과 내가 희극적 몸싸움을 벌여요.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왜 안 해주냐 막 하는 거죠. 나와 장인사이 시즌 화해가 이루어져요. 내년에 해주마 이런 것이죠. 나는 다시 일하러 이제 가는. 그날 해줄까? 그럼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정말 해줄까? 결혼 성례를 시켜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잖아요. 절정 투에서는 장인의 편을 든 점수를 보고 어리둥절하는 나를 장인이 이제 마구 이제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참 웃겨요. 점순이의 행동이 참 재밌죠. 나에게는 아버지께 빨리 가서 결혼시켜 달라고 막 충동질을 막 시키죠. 이것이 누구예요? 점순이죠. 하지만 막상 나와 장인이 서로 싸우니까 누구를 편을 든 거예요? 바로 장인을 편을 들죠. 그러니까 내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냥 해학적으로 잘 그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내용 연구를 해볼까요? 내용 연구를 보면 자 볼까요?
서로 읽어봅시다. 장인님, 인재죠. 장인님, 인재죠.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가 뭐고 미처 자라야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그 말은, 점순이가, 키가 어쩌다? 키가 작다가 나와요, 작다. 그냥 작으니까 아직 어린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입장입니까? 장인 어른의 입장이죠. 장인 어른의 입장이죠. 그렇죠? 이 잘해야 한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 키 말이다. 내가 여기 와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일하기를 꼬박이 7달 동안 했다. 3년하고 3년. 야, 나는 진짜 나의 입장은 정말 3년하고 7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이거 너무하다. 그렇죠?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어떻게 언제야 자라야겠니? 노상 걱정이다. 짜증 영문 모르겠다. 이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여기에서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요. 자기는 계속 이렇게 점점 키가 작으니까 어리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거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계약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모로만 옆으로만 이 말이야. 붓바기 키, 이제 점순이 키가 옆으로만 이렇게 자라, 옆으로만. 그래요. 옆으로만, 그렇죠.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라 싶어서 군수리 없이 꼬박꼬박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지가 다 알아차려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으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침을 딱 대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난리다. 명색이 좋아 대일 사이즈 일하기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의도를 나타나죠.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일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부려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숙맥이 그것도 모르고 점순이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아. 숙맥은 누굴 말해요? 내가 이제 숙맥이죠. 야, 내가 숙맥이야. 이런 생각이죠. 자, 전기가 들어갔어요. 중간 부분의 줄거리죠. 어제 나는 뭐를 붓다가 성례를 시켜주지 않는 장인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에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이 오는 장인이 나의 멱살을 잡고 뺨을 치게. 와, 뺨을 치게. 너는 이 뺨을 치고, 야, 진짜 너무하네요. 그쵸? 잠깐만요. 뺨을 치고. 잠깐만요. 이렇게 뺨을 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일단 지우고요. 한번 싹 지워볼까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대를 딱 때려놓고 장인은 무색해서 덤덤히 침침만 삼킨다. 장인도 이제 때려놓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난 그 소리를 퍽 잘한다. 조금 있으면 갈도 깎아야 하고 오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에 그냥 가면 고마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이렇게 해상을 하는 거죠. 사나시나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의 울상이 되어 되지 않았던가. 이 그만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가리 너 별 잘 되면서 장가 들지 않겠나. 이렇게 장가로 이제 꼬신 거죠. 이것을 뭐라 하겠어요? 이제 감언이설인 거죠. 감언이설이죠. 일해라고 꼬신 거예요. 꼬신 거죠. 그렇죠. 그래 기가 번쩍 뛰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품 들일 돈을 혼자 일을 해놨다는 거죠. 장인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온 경우가 옳지 않겠나? 그런 경우가 좋지 않겠나? 이런 거죠. 그런데 시켜줘 안 시켜줬어? 안 시켜주는 것이죠. 뱃섬을 척척 들여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온 점순이를 담배 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저걸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의고원 하고 남 낯장만 붉게 해주고 그만이다. 굴김에 이놈의 장님하고 대또에다 매꽂고 우리 고양이 넷뺄 까다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 남 이꼴 하고도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갔다가 오죽 못 났으면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을 받을 테니까. 이게 나의 이제 생각이죠. 아, 정말 이거 너무해요. 그쵸? 이런 거죠. 계속 해볼까요?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퇴하여 그동안 사경 쳐주시모. 너 사이로 왔지 어디 머슴살로 왔니? 그러면 얼씬 성례해줘야 할 거 아니오?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해놓고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닿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그렇죠?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 이번에 안 된다 하고 대뜸 부장님한테 단판 가지고 소매짝을 내끈다. 야, 이 자식아, 왜 그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마음대로 하지만, 장님, 제가 내 기운을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탕 치는 건 다 뭐냐? 이렇게 나의 생각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말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좀 슬픈 현실이죠. 나를 데리고 와서 3년 7개월 동안 부려먹고, 결혼 안 시켜주는 상황, 그냥 굉장히 이제 슬픈 현실이지만 이것을 굉장히 우스운 해학적인 말투로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나와 장인의 처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부분이 있죠. 나의 처지는 점순이야 성례를 시켜준다는 장인의 말을 믿고 대일사회로 와서 3년 7개월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죠. 그래 장이 빨리 자신과 점순이의 성례를 시켜줘야 하는데 안 시켜주는 거죠.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장인은 성례를 핑계로 계속 나에게 일을 시키고 있죠. 관점은 점순이야 나의 성례를 최대한 미루고 돈을 안 들이고 일을 더 시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처지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갈등 관계가 있어요. 이런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때 나와 장이 협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한번 대화를 구성해 볼까요? 이제 그럼 하면 되겠죠. 내가 먼저 3년 7개월 무료 봉사로 일해드렸습니다. 성년 날짜를 정하시죠. 그래, 성년 날짜는 당연히 정해야지. 네가 될 사이니까 머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지금은 너무 바쁜 시기다. 그래서 일꾼을 새로 구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성례시켜주면 일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네가 좀 힘들더라도 더 해줘야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입장 차이를 이제 하긴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도 지금 당장 성례시켜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할지 날짜를 정했으면 합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건 어떻겠니? 너의 성례를 최대한 빨리 시켜주마. 대신 네가 일꾼을 구할 때까지 성례 후에도 조금만 더 일을 해다. 이렇게 성례 후에도 일을 좀 더 해달라 이런 거죠. 협상 조건인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까? 성례를 시켜준다면 제가 일을 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님 다음 일꾼을 구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또 기한 없이 저를 부리시는 건 아닙니까? 저 기한을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한이 중요하죠. 나와 이제 장인의 핵심은 이제 기한의 핵심이 기한이겠네요. 어숙한 줄 알았더니 녀석이 허투루 넘어가지 않는구나. 그럼 2년의 기한, 와, 2년의 기한 너무 긴데 2년은 너무 길지 않을까요? 2년은 좀 생각해 봅시다. 너무 길지 않는가요? 2년 너무 그래요. 너무 길어요. 전 최대한 1년을 생각하는걸요. 그럼 이거 어떨까요? 성년 최대한 빨리 당장 다음 달에 시켜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1년 반 정도 더 일해드리겠습니다. 1년 반이라 나 꼭 그 말 지키는 거지. 그렇다면 성례를 다음 달에 시켜주마. 네 말로 이렇게 하자. 네, 좋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드디어 성례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장인님.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끝냈네요. 합의문을 이제 작성하는 거죠. 야, 이 합의문이 중요해요. 앞에 활동 2에서 재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작성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별로 나와 장인의 역할을 분담하고 실제 상황을 보고 협상해 봅시다. 합상합니다. 뭐다? 다음 달에 치르도록 한다. 아유 좋겠어요. 성례회도 다음 일꾼을 구하기 전까지 장일꾼 돕는다. 일꾼이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하던 일을 해주는 기간을 성례를 치른 후에도 최대 1년 반까지 한다. 합의한 경우에 수정이 없을 경우에 생길 때에는 따로 또 합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 재미있게 갈등 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항상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제 협상할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4번 다음 모두 합의문을 받고 읽어보고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보자.
서로의 처지와 관점을 잘 드러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서로 공유하고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합의문 내용을 평가해볼 활동이고요. 제시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한번 줘보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어휘협 활동들은 따로 수업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있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겨내느냐, 얽힌 삶을 실타래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부분은 참 지혜가 필요하죠. 항상 어떤 자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 입장을,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 이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더 공부해 가면서 협상, 또 얽힌 삶의 실타래 푸는 지혜를 좀 더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